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서남권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해 머무르는 여행에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호텔 운영업체인 하얏트 그룹이 국내에서 6번째로 목포에 호텔을 지어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광의 유형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유달산에서 고화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 밤바다 위에 불꽃놀이와 공연이 펼쳐지는 목포해양 W쇼. 2019년 천사대교와 2021년 임자대교도 개통돼 섬 관광시대가 열리는 등 전남 서남권의 관광 기반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고 머물 만한 호텔은 찾아보기 어려워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에가 볼 곳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전남 서남권에는 자연 환경에 기반한 리조트만 있을 뿐입니다. 신안 자운대의 라마다 프라자 C1 리조트, 진도의 솔비치 등이 대표적이고 해남 오시아노에도 120실 규모가 건립 중입니다. 5성급 고급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 동북권과 비교하면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와 하얏트 호텔 그룹 그리고 주식회사 파스가 목포역 부근에 170여 객실을 갖춘 4성급 호텔을 건립해 2028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okpo is a growing destination here in Korea. It's always been a very key destination, both for tourists as well as obviously the port. And I think it's a natural place to bring the Hyatt Place brand. 800석 규모의 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얏트 호텔이 건립되는데 앞으로 이 하얏트 호텔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산과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췄으면서도 머무르는 관광에 취약했던 목포 등 전남 서남권 관광이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설을 앞두고 어느 곳보다 먼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와 약과 같이 한과를 만드는 곳인데요. 밀려드는 주문에도 정통 방식 그대로 정성껏 한과를 만드는 현장을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조그만 찹쌀 반죽을 넣습니다. 잠시 후 반죽이 손바닥 크기로 부풀어 오릅니다. 전통 방식으로 하나하나 조청을 입히고 튀긴 쌀가루를 묻혀서 만들어낸 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동그랗게 먹음직스런 강정도 수작업을 거쳐 포장 용기에 담깁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해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만큼 눈코 뜰 새 없지만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정말 손녀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유기농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찹쌀과 또 우리 밀가루.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로 정성 들게 만듭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면서 최근엔 판매량이 평소 10배까지 늘었습니다. 한과를 만드는 달콤한 냄새에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지만 항상 맛도 좋고 다른 데는 좀 약간 기름 냄새가 나지만 여기 안목장과는 기름 냄새도 없고 맛도 더 달달하고 부드럽고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한과가 설 명절 대목을 맞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광주 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5에서 30mm, 전남 남해안은 20에서 50mm입니다. 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4도, 광주 6도 등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나주 8도, 순천 9도 등 6도에서 9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는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재생 건축물 폴리를 이용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광주 폴리 5차 사업을 준비 중인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저탄소 친환경 소재의 신규 폴리 4점을 추가 제작하고 기존의 폴리와 연결한 둘레길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내 마시아 문화전당 주변 도심을 잇는 폴리 둘레길 1차 구간은 지난해 10월에 연결됐으며 올해는 기존 폴리 7점과 신규 폴리 2점을 연결하는 2차 구간이 조성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권이 침체한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에 대한 야간 개장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와 시장 상인회 등은 지난 2일 간담회를 열고 침체에 빠진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 방안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은 지난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탄생했지만 지원 사업이 끊기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낸 연료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민간 화력 발전사인 A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3년간 발전 연료비 575억여 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전력거래소가 석탄 발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정산 조정 계수를 잘못 산정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오랜 기간 조합장을 맡으며 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의 대표 농산물하면 배추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절임 배추는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 배추 이외에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해남 농산물들이 이제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은 절임 배추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수요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대만과 북미 지역으로 수출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남체인 5개점에서 절임 배추와 김치 등 판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남 농산물은 미국 내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에도 진출해 전남 농산물 1,000만 달러 수출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단체장이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며 시장 개척에 나선 노력과 의지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었을 때도 현지인들한테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남의 농수산물과 우리 전남의 농수산물들이 해외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남쌀까지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용으로 유기농 쌀 180톤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남쌀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레스카본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냉동 김밥이 본격 생산되면 해남쌀 1,000톤 이상이 수출되고 품목 확대 등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해남 농산물은 국내 브랜드화에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해남산 마늘 100%로 제품화한 다진 마늘이 출시돼 전국의 유통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풀무원 상품을 자주 이제 다진 마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해남에서 나왔다는 걸 오늘 솔직히 이제 알았고 그래도 뭐 지역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되게 큽니다. 해외 시장 개척과 브랜드화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땅끝 농산물의 사례는 친환경 고품질의 남도 농산물이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지역 400여 개 초등학교가 겨울방학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도내 425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학생 수는 약 11,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교육청은 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 스마트 단지가 곡성군과 강진군에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임대료 10,000원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영농 스마트 단지 사업을 곡성군과 강진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지역대학과 함께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강진군은 스마트팜 법인 확보와 청년농 리빙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학생 교육수당을 농협은행 바우처 카드인 전남 꿈실현 공생카드로 지급합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다음 달부터 도내 소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개 군지역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5개 시지역과 무안군은 매월 5만 원을 지급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나눔 장터가 오는 6일 문을 엽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 4천여 벌을 교복 나눔 전용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교복 나눔 장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재킷은 5,000원, 그 외 품목은 3,000원에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